안녕하세요, 케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오늘은 학과 소개학과 스페인어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지원님을 모셔봤는데요. 올라! 제가 아는 게 올라랑 세뇨르, 세뇨리타 막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막 스페인어 학과 하면 왠지 감바스에 샹그리아 한잔 하면서 축구를 보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페인어 학과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편견과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스페인어과 다녀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에 대해서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스페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막 쏟아내세요. 한글이야, 스페인 거지? 나 가우디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요새는 넷플릭스에서 그 종이의 집이랑 엘리트들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핫해져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축구 얘기도 하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러시는 거 맞죠? 내가 바르셀로나 가봤냐? 축구 봤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1, 2학년 때는 저도 잘 모르니까 스페인어가 뭔지 스페인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네 몰라 맞아요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은 스페인에 제가 1년 살다 오기도 했고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다 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죠. 좀 가봤다. 정말 재밌다. 바르셀로나 정말 좋은 도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스페인어 학과에 입학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학교는 보통 서서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문학을 같이 다루면서 문학의 비율이 좀 큰데 저희는 언어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영어 할 때 ABCD 배웠던 것처럼 아베세다리오, 그러니까 알파벳부터 배우고요. 그다음 기초 회화, 안녕, 이름이 뭐야? 이런 거 배우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난이도가 그냥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학년이 되면 시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통역, 번역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라틴 국가나 또 스페인에 대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면 스페인어 학과에 다니면 딸 수 있는 자격증, 언어 자격증이 따로 있는지 설명도 해주세요. 스페인어 언어 자격증이죠. 토익, 토플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델레랑 플렉스, CLA라는 것도 요새 최근에 생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델레. 이거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거예요. 단계가 6단계가 있는데 A12, E12, C12가 있어요. C가 제일 높은 거고 A가 제일 낮은 건데 보통 이제 커리큘럼을 잘 따라서 한 3학년 정도 되면 B2 정도를 습득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B1만 따면 이제 졸업 요건이 맞춰져서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2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1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통 내가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취직을 하겠다, 스페인어 전공을 살리고 싶다 하면 B2에서 C1 정도는 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 커리큘럼 내에서 공부왕이 될 수 있는 공부 꿀팁과 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전공 학점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내 접수야? 할 정도로 거의 내신인 줄 알았어요. 2점명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는. 왜냐면 언어라는 게 시간을 들이는 만큼 실력이 늘거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수업, 진도 그것만 진짜 따라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실력이 늘어나요. 저는 그걸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과가 특히 도승여자대학교 스페인어과가 교수님들과 정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막 교수님들한테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고 막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많은 대학생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에? 말이 돼? 하는데 저희 막 같이 가서 샌드위치도 먹고요. 교수님이랑 막 밥도 먹고 꿈의 대학 생활을 막 하고 카톡도 계시네요.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 A 받더라고요. 그러면 과 생활 중에 교환학생이 언어학과인 만큼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교환학생 꿀팁이라던가 경험담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교환학생이랑 파견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한 학기를 그렇게 가서 써버리면 학점을 복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어학연수를 1년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굳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좀 더 현지 생활을 해보고 싶다? 현지에서 배우고 싶다 하면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한데 네, 그렇죠. 교환학생 제도도 워낙 잘 돼 있어서 원하는 지역에서 합격을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가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좋긴 좋죠. 몇 학년
이맘때 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보통은 2학년 끝나고 학생들이 많이 가요. 왜냐면 1학년이 끝나고 가기에는 가지고 있는 실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3학년이 끝나고 가기엔 갔다 와서 좀 촉박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학년 끝나고 많이 가요. 근데 6개월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자신에게 달라진 제일 큰 점이 몇 가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저 진짜 어학연수 좀 힘들게 갔다 온 거거든요. 이런 TMI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을 가기 위해서 1년을 휴학을 해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갔었어요. 1년 내내 일만.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우선 당연한 건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요. 전 정말 인사밖에 못하던 애였는데 제가 베도스를 따왔다는 점, 교수님을 피하지 않아도 되졌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만 대학 생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외국 친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나라에 있는 내 또래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정말 몰랐는데 진짜 시야가 너무 넓어졌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진짜 넓어져가지고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어학연수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달려온다면 스페인어 학과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스페인어과 졸업 후에는 정말 다양한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약간 좀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스페인어는 너희가 살아가기 위한 무기,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스페인어를 가지고 뭐 공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무역회사 가이드로 일하시는 분, 통역을 하신다거나, 요새 또 유튜브 자막이 이제 핫하잖아요. 그래서 자막 그런 걸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걸 가기 위한 그냥 무기가, 난 정말 좋은 무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가장 많이 가시는 건 해외 영어, 무역 쪽으로 많이 가시죠. 복수 전공을 하셔서. 그러면 국제통상, 무역 말고도 가는 복수 전공 과가 있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통상이나 경영학과, 상경계열은 워낙 많이 하니까 이쪽을 하시고, 나는 정말 언어에 특화된 인재가 되고 싶다 하면 뭐 중국어, 프랑스어, 독어를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축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이제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스페인어 학과를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거, 아니면 미리 보고 듣고 할 만한 영화, 노래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글쎄요, 저는 많이 놀다가 오고 싶은데 이거 너무 좀 선배로서 할 조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언어를 공부하고 들어온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남들보다 내가 막 잘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배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뭐 어디에서 쓰는 언어인지 이 정도만 알고 들어와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새 워낙 되게 라틴 문화, 스페인이 가까워졌어요. 종이만 봐도 그거 다 스페인어거든요. 스페인 배경이고. 그리고 우리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데스파시토. 이것도 스페인어거든요. 저 라쿠칼라 저거. 라쿠카라차 이것도 이제 멕시코 민요라서 네. 그냥 굳이 내가 뭘 대학 가기 전에 뭘 공부해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전공하는 게 뭔지, 대학 가서 뭘 배울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쭉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종이의 집밖에 없나요? 영화를 사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스페인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저는 전공생이라서 워낙 스페인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스트레스 받아. 스페인어 들으면 약간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로 된 걸 잘 보지 않는. 죄송해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 종이의 집 재밌고 엘리트들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모던 걸이라는 게 또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스페인어과를 오고 싶어 하시는 후배님들이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 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말인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이거나 과를 고르기 전에는 그게 되게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저는 문과다 보니까 이과분들은 내가 뭘 해야겠다 하면 딱 그걸 해서 오는 것 같은데, 문과분들은 이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혹은 그냥 성적 맞춰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스페인어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스페인어를 배워서 배운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서 끌어주시는 교수님들, 앞에서 도와준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스페인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용기 내서 하세요. 아직 어리잖아요. 이거 너무 꼰대 같아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인생을 우리가 80살,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우리 지금 20대 초반? 19살, 뭐 10대 후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5시, 4시 반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눈도 안 뜬 거죠. 아침도 안 먹을 시간인데 내가 1년 남들보다 늦었다고 혹은 잠깐 고민을 해서 내가 잠깐 쉰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1년, 2년, 3년을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쓴다면 그것만큼 값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언 폭발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스페인어 학과 소개 학과를 찍어보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지원님께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